자, 오늘 시간은 삼각함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도형, 삼각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식들만 배우면 이제 끝이 나요. 자, 먼저 나오는 게 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제 1법칙, 2법칙,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에 관련된 공식들이에요. 자, 이것들은 도형과 연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형적인 특징을 이용하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근데 외울 것도 좀 많습니다. 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인 법칙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그런데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반드시 삼각형에서 꼭 외워주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전부 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예요. 삼각형에서 이 공식을 꼭 외워주시기 바라요. 근데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참고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중점은 어디다 두셔야 되냐면 이 공식을 외워서 어떤 문제에다 적용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둬야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식을 외울 때도요, 그냥 외우지 말고 꼭 그림에서 같이 외웁니다. 자, 우리가 세 꼭지점을 A, B, C라고 놓고요. 그러면 요 각은 그대로 라지 A, B, C라고 해요. 그리고 스몰 A, B, C는 뭐가 되냐면 라지 문자의 맞은편 변, 이걸 대변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대변을 스몰 a, b, c로 씁니다.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미. 자, 그러면 요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사인 a라는 건 요 각의 사인 값이죠. 그리고 그 위에 a는 그 맞은편 대변의 길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고요, b가. 그 다음에 사인 b는 요 각의 사인 값이고요. 그 위에 b는 또 맞은편의 길입니다. 뭐 c도 마찬가지예요. 요 각의 사인 분의 그 맞은편 길이의 b가 모두 같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색깔별로 자꾸 칠하냐면 외우기 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입니다. 그러니까 각과 그 마주보는 대변 요 사이의 관계 공식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일단 이 R은 잠깐 빼고. 자, 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 공식이야.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반드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각하고 대변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만 있으면 사인 법칙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실전이에요, 실전. 바로 공식의 형태가 실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이 R은 이 R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꼭 외우세요. 공식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라지 R 말고도 스몰 r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접원의 반지름, 이거는 내접원의 반지름이에요. 외우기도 쉬워. 삼각형이 있으면 외접원은 크잖아, 내접원은 작고, 그지? 그러니까 작은 R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잘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 라지 R이 관련이 또 돼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은 선생님이 안 그리지만 이 삼각형에 외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입니다, 얘가 라지 R이. 그러면 얘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관련된 문제에서는 항상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삼각형 문제인데 그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든지 외접원의 반지름이 10이라고 나와 있든지 관련만 되면 항상 가장 먼저 사인 법칙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실전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꼭 암기하시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자, 라지 A, 라지 B 각입니다. 스몰 a, 스몰 b 길이에요. 라지 R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이 두 개를 구하는데 자, 주어진 조건을 전부 저 공식에 대입한다. 맞아요. 대입하면 답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삼각형을 가볍게 그려서요. 네, 어떤 공식을 쓸 건지 고민하는 게 좋아요.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 답은 나오지만 응용된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씩 표시해 봅니다.
나와 있는 게 요 A죠. 60도. 그 다음에 각 B가 45도, 스몰 a가 10이 되겠죠. A의 맞은편 길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개가. 그리고 구하라는 게 요 변의 길이입니다. 우선. 자, 보이나요? 어떤 공식을 쓰면 이 길이가 구해질 것인가? 자, 아까 선생님 말한 걸 계속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 또 어느 각과 또 마주보는 변의 길이.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림이. 따라서 사인 법칙을 바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인 60도분의 10은 사인 45도분의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는 2R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지? 그러면 사인 60의 값이 2분의 루트 3 특수각이고 얘도 2분의 루트 2죠. 그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곱해서 대각선 곱해서 B 값이 쉽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B가 3분의 10 루트 6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라지알을 구합니다. 라지알도 마찬가지 사인 법칙에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서 사인 법칙을 쓴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바로 어떻게 해요? 2R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 아까 요 변에 있는 값이 상수고요. 는 2R이 성립하니까 어렵지 않게 라지 R도 나오겠죠. 그래서 라지 R 값은 2로만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네. 그래서 답이 3분의 10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뭐 문제 하나를 더 풀 텐데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사인 법칙은 공식만 그냥 외우지 않고요. 반드시 삼각형에서 각과 대변 사이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 때 쓴다는 걸 꼭 명심하고서 공식을 외우세요.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관련된 문제에서 사인 법칙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 됐죠?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한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도형이 있고요. 두 원의 넓이의 B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두 원의 넓이 B. 그러면 당연히 두 원의 반지름을 알아야 되겠죠. 아니면 두 원의 반지름의 B를 알든지. 자,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할까요? 일단 이 그림에서 두 원이 잘 보면 삼각형의 외접원,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죠. 그러니까 외접원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꼭 명심하세요. 사인 법칙을 써볼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까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인 법칙이 유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인 법칙을 도형에서 이쪽 삼각형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각이 있으니까 이쪽 대변이죠. 요 변의 길이를 잠시 모르니까요. A라고 두겠습니다. 잠시. 그럼 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나요? 요 삼각형에서 사인 30도분의 A가 당연히 사인 2각분의 이거, 뭐 사인 2각분의 이것이 다 되겠지만 다 쓰란 게 아니거든. 이거는 2R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요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두면, 그지? 요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이 원의 반지름을 잠시 뭐 R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럼 또 사인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은 어떻게 나와? 사인 60도 분의 A가 마찬가지 이 R 다시가 되겠죠? 그지?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뭡니까? 넓이의 비예요. 그럼 넓이의 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지름의 비만 알면 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이걸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R은 여기서 어떻게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2로 나눠주면은 2 곱하기 사인 30도 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R 다시 마찬가지 2로 나눠주면 2 곱하기 사인 60도 분의 A가 되겠죠. 그럼 구해지겠네, 그지? 보이죠?
답만 계산할까요? 양변에 2 약분되고 a가 약분되고 요 값은 2분의 1이니까 역수하면 2가 될 거고, 그지? 요거 2분의 루트 3 역수하면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 2를 약분하면 1이 될 거고요. 양변에 또 각 b에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 대 1이란 b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넓이의 b가 반지름의 b가 구해졌으니까 요걸로 넓이 b를 구하면 될 텐데, 넓이 b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넓이 b는? 그죠? 닮음이에요. 두어는 닮음이고 결국 얘가 닮은 b가 될 테니까 넓이 b는 제곱 b가 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요. 문제는 간단하지만 사고예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관련된 문제 반드시 사인 법칙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라. 네. 자, 이제는 사인 법칙이요. 조금 바뀐 형태를 한번 봅니다. 자, 아까 썼던 사인 법칙이에요. 자, 얘가 식이 어떻게 살짝 바뀌냐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얘는 2R, 얘는 2R, 얘는 2R. 세 등식을 살짝 바꿔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인 A는 2R분의 A,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예요. 그렇죠? 자, 어렵지 않게 나오는 관계식인데, 자, 이 관계식은 도대체 어디 쓰이는 건가? 이것도 좀 굳이 먼저 말을 할게요. 자, 보면 등식의 왼쪽은 전부 다 각에 관한 식이죠. 각. 그지? 그리고 등식의 오른쪽은 전부 다 길이에 관한 식이에요. 그지? 한 변의 길이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지? 다 길이로 구성된 관계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뭔가 각으로 나온 조건식과 길이로 나온 조건식을 서로 형태를 바꿀 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각과 길이에 관한 어떤 조건을 이걸 이용하면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관계식에서요. 사인의 B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가 A 대 B 대 C하고 같겠죠. 비율이. 자,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사인의 B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비와 같습니다. 근데 좀 조심할 거는 얘가 절대로 각의 B하고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네, 기억하세요. 사인 값의 B지 그게 각의 B는 아니거든. 이거 오해를 많이 해요. 이건 절대 다른 겁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두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 한번 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삼각형 ABC의 꼴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중분을 갖는다에 초점을 두고 당연히 판별식을 먼저 만들겠죠. 판별식을 만들면 코사인 제곱 B는 B' 마이너스 AC 여러분들 곱해 보면요. 플러스 되고 사인 제곱 C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 이렇게 나오겠죠. 판별식은 0 나옵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는 사인이 나오고요. 여긴 코사인 제곱, 여기 코사인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뭔가 문자를 통일한다는 기분으로 사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B를 사인으로 바꾸면 어떻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B가 되죠. 사인은 가만히 놔둬볼게요. 사인 제곱 C. 얘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A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1이 사라지고요. 자, 남는 식을 잘 보면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자, 어떻게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바꿔보냐면 아까 했던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관계식이 전부 다 각에 관한 관계식이죠. 라지 ABC가 들어있는 각의 관계식이에요. 얘를 갖다가 길이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꿔봅니다. 그러면 사인 B는 뭘로 바꿉니까? 아까 공식에 의하면 2R분의 B로 바꾸고요. 제곱이 되죠. 앞에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 2R분의 C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2R분의 A의 제곱이 됩니다. 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제곱을 해서
정리하면 한눈에 보이시겠지만 어떻게 나와요?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A제곱이란 관계식이 나오죠. 2R은 없어지죠. 4R제곱은. 자, 따라서 어떻게 돼? 그죠? 세변에 관한 길이를 관계식으로 만들어 봤더니 이제 직각삼각형이죠. 자, 이런 거 쓸 때도 여러분들 그냥 직각삼각형이다 쓰시지 마시고 반드시 뭐라? 구체적으로 B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꼴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데 핵심은 각에 관한 조건을요, 길이에 관한 조건으로 바꿔봐야 무슨 삼각형인지를 쉽게 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100% 각을 다 길이로 바꾸냐? 그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많다는 얘기고 진짜 간혹 길이를 각으로 바꾸는 문제도 있습니다. 좀 어려울 건데요. 자, 그래서 꼭 생각을 좀 열어두세요. 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가 삼각형의 라지 ABC인 각이에요. 네. 내각의 B가 3대 4대 5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럴 때 스몰 ABC는 그 삼각형의 변이죠. 네, 세 변의 길이비를 묻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는 굳이 이렇게 써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여기다 써놓을게. 자, 요 세 각의 B가 있고요. 요 세 변의 B가 있어요. 자, 이걸 구하랍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절대로 각의 B가 변의 B하고 같은 게 아니거든.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뭘 이용해야 되냐면 너무나 당연한 아이디어인데 잘 안 떠오르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답니다. 자, 기본이죠. 근데도 이게 문제에서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꼭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각이 3대 4대 5니까 그지? 180도를 3대 4대 5로 잘라보면 알 수 있겠죠, 바로. 근데 좀 굳이 계산을 하자면 자, B가 3대 4대 5니까 A를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3K, B를 4K, C를 5K라고 놓고 K 값을 구해주면 12분의 파이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러면 K가 12분의 파이니까 결국 세 내각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A는 3K였거든. 어렵지 않잖아, 그지? K 값 집어넣어주면 4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K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B는 어떻게 돼? B는 3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 다음 각 C는 집어넣어주면 12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결국 세 내각이 구해졌다는 거거든. 됐죠?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세 각이 나왔어요. 구하는 건 세 변입니다. 네, 사인 법칙의 응용이 보여야 돼요. 결국 사인의 B가 세 변의 길이비와 같거든. 그잖아? 따라서 A, B, C의 비율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되겠죠? 여기다 각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대 이것 대 이것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값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죠? 60도 2분의 루트 3, 그리고 사인 75도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하면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죠. 이렇게요. 자, B는 양변에 뭐를 곱해서 조금 간단히 나타낼 수는 있겠죠. 형태를 좀 다르게는. 네,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자, 이 문제도 각의 B가 절대로 사인 B나 변의 B와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생각, 너무 기본이지만 잘 놓쳐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한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은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법칙은 제1 코사인 법칙이에요. 남은 게 사인 법칙하고 제1 코사인 법칙, 제2 코사인 법칙, 이렇게 법칙이 3개인데, 자, 오늘은 제1 코사인 법칙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문제 활용해야 되는데, 자, 그냥 암기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자, 얘를 꼭 삼각형을 이용해서 같이 기억하면은 잘 외워져요. 자, 꼭지점 3개가 ABC가 되고, 이렇게 대변이 스몰 ABC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공식이 어떻게 써지나 한번 도형에서 살펴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B에다 코사인 C를 곱해요. 그러니까 요 길이에다가 코사인 C를 곱해서 더하고요. 더하기 마찬가지 요 길이에다가 그 밑각인 코사인 B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요 마지막 나면 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게 돼요. 자, 공식은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두 변과 그 밑각에 관한 코사인을 곱해서 더하면 얘가 돼요. 뭐 유도 과정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보조선 하나만 딱 그리면 쉽게 이해 갑니다. 자, 근데 지금은 증명은 생략하고요. 자, 공식이 이런 구조인데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문제에서 이 공식을 쓰느냐? 자, 이거는 좀 언급하기가 조금 난해한 게 있어요. 왜? 지금 보면 공식에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A라는 각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관련돼 있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얘를 쓴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쉬운 문제는 이겁니다. 가장 쉬운 문제는 이거예요. 두 변과 그 밑각을 알고 마지막 변 구할 때,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을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그려서 확인하면 이것과 동일한 형태를 갖게 돼요. 자, 문제 하나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코사인 법칙은 어렵게 응용되지 않아요. 네. 자, 문제가 A가 60도, B가 45도, 그리고 스몰 a가 10. 스몰 c입니다. 네, 길이에요. 각이 아니라. 자, C의 길이를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 반드시 도형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지 않고 풀면 되게 위험해요. 그냥 공식에만 적용해도 답은 나오는데, 네, 이렇게 하고 나온 각들을 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스몰 a가 10이니까 여기가 10cm가 될 거고, 자, 요 각이 60도가 되고요. 각 B가 45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서는 요 C, 요 변의 길이를 구하라가 문제예요. 자, 그냥 이렇게 봐서는 한 번에 공식이 잘 안 떠올라요. 그렇죠? 그지? 바로 코사인 제일 법칙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죠? 왜? 요 변을 모르죠. 그지? 요 변. 그게 보여야 돼요. 이 변만 나오면 어때요? 두 변을 알고 그 밑각을 이용해서 이 변이 나오겠죠. 보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변을 어떻게 구할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요 변은 또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보이나요? 자,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파란 거부터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자, 아까 했던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그죠? 각과 맞은편 길이, 각과 맞은편 길이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그게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사인 법칙으로 씁니다. 사인 60분의 10은 사인 45도분의, 네, 여기를 B라고 놓겠죠. B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렵지 않게 사인 60하고 사인 45도가 특수각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루트 2. 그죠? 따라서 B 값은 얼마입니까?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B 값이 3분의 10 루트 6이 나와요. 네. 근데 이거 아까 풀었던 예제 1번이죠? 네, 예제 1번에 있던 답을, 문제를 그대로 쌤이 도용을 했어요. 자, 이렇게 B가 구해지고요. 그럼 여기가 3분의 10 루트 6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도형에서 잘 보면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이 코사인 제1법칙에 해당되죠. 다시 한번. 두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그 밑각 두 개가 나와 있어서 마지막 변 길이 구하는 방법이네. 공식에 딱 들어맞죠. 자, 그래서 코사인 제1법칙만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C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저 공식에 그대로 3분의 10 루트 6 곱하기 코사인 60도에다가 10 곱하기 코사인 45예요. 그대로. 이렇게요.
자, 그래서 뭐 값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C가 이렇게 나옵니다. 3분의 5루트 6 네, 플러스 5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코사인 제1법칙은요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나 어떤 다른 것과 많이 연관돼서 사용된다는 거 자, 기억하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배운 게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제1법칙입니다. 자, 이것들은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걸 연습하는데 어떤 문제에 어떤 공식을 적용시킬 것인가는 솔직히 딱 정해놓기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그 정도만 가지고요. 다양한 문제를 다뤄만 봐야 됩니다. 다뤄봐야 공식도 외워지면서 적용할 문제 유형이 보이게 돼요. 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